요타스케에게 본질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야토라.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한 야토라는 결국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다행히 선생님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해줍니다. 현재 야토라의 그림에 눈길을 사로잡는 힘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본질을 못 보고 참고작에 윗물만 떠낸 듯한 그림이 되는 이유는 둘 다 구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 선생님은 명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뛰어난 구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크게 5가지의 기하학 형태로 구도를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는데요. 각각 원, 삼각형, X자, S자, 사각형입니다. 이 설명은 비단 명화뿐만이 아니라 애니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평면 시각예술에 적용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블루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각형의 구도를 많이 사용하죠. 실제 명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가령 페이메르의 작품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는 원형 구도를 가진 대표적인 명화입니다. 소녀의 얼굴, 눈, 터번, 귀걸이, 어깨선에 이르기까지 원이나 타원 형태의 둥근 선을 많이 썼고 귀스타브 크루웨의 자화상의 삼각형 구도는 알기 쉽죠. 고흐의 작품 생마리 바다 위의 보트는 이런 식으로 S자 구도를 만들고 있고 자퀸토의 이집트로 피신 중 휴식은 X자, 정확히는 교차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퐁텐블로파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자매는 사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죠. 이게 사실 네 번째 그림은 교차 구도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이라기엔 좀 애매한데 그것도 이것만 원작에서 예로 든 작품이랑은 다른 작품을 가져와서 넣었는데 교차 구도를 더 잘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원작의 예시랑도 다른 작품을 굳이 가져올 이유가 뭐였을지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실제로는 더 복잡한 디테일들도 많고 애초에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구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요점은 좋은 그림이란 보이는 대로 그린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작품이다. 그러면 뭘 계산하느냐? 하시다에게 묻자 그는 바로 시선 유도를 계산한 거라고 대답해줍니다. 야토라는 클림트의 양귀비 언덕을 보며 시선 유도가 뭔지 감을 잡는데요. 얼핏 아무렇게나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과 풀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화면 전체에 퍼져있는 건 파란색과 노란색 꽃이고 빨간색 꽃만 작품의 중심 소재인 나무들까지 뻗어있죠. 작품의 전체적인 톤이 초록색이라 보색 관계인 빨간색이 눈에 띄고 그 빨강이 만들어낸 길을 통해 감상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작품의 주인공인 나무에게로 향하고 일단 나무로 향한 시선이 다시 화면 전체에 퍼진 노란과 파란색 꽃을 통해 작품의 내 모서리에까지 눈이 가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익히는 가운데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미술학원에서는 학위 강습과 대망의 콩쿠르 준비도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야토라와 쿠와나만 오우바 선생님 반이고 하시다와 요타스케는 각각 다른 선생님 반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대화를 나누는 구도 하나하나가 사람을 너무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선생님 반인지 물어보는 크게 의미 없는 이런 장면 하나에서도 우선 야토라와 하시다 옆에 경계선을 그어서 좌우 양옆에 볼 필요 없는 부분은 쳐내고 주인공인 야토라와 조연인 나머지 둘의 배경색을 다르게 가져가고 공간의 너비도 두 명인 쪽에 더 넓게 할당하고 분명 둘이 오기 전까지는 3분할 된 공간의 엘리베이터였지만 요타스케가 절묘하게 왼쪽 선을 가리면서 3분할된 1대1대1의 공간이 아닌 주인공인 야토라와 나머지 둘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여기서 말을 하는 하시다의 얼굴을 볼 때는 딱 하시다 옆에는 키 작은 요타스케가 다 가리지 못한 선이 남아있어서 하시다의 얼굴에 더 시선이 고정되는 효과까지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여름 강습 주간반을 시작하는 야토라인데 처음 N수생들을 만나자 그들의 영합에 짓눌리고 말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장면에서 야토라의 놀라는 표정과 함께 나오는 OST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아마 이 장면에서 처음 쓰인 OST로 알고 있는데 멘탈이 나가서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상태가 된 야토라의 심리를 잘 드러냈습니다. 외견에서 느껴지는 영합뿐만이 아니라 캔버스를 칼로 찢거나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찍는 등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양한 발상과 도구를 가진 N수생들을 보며 주눅이 들 뻔했지만 그래도 야토라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평가 당일 놀랍게도 야토라의 그림은 중간보다 조금 위의 순위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잠시 야토라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데요. 우선 이번 콩쿠르에서 무려 1등을 차지한 쿠아나는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입시학원에서 1등을 하면 그 해에는 못 붙는다는 징크스 때문이었죠. 하지만 쿠아나보다 더 큰 사건은 요타스케에게서 터져버리는데 요타스케는 일단 입시용 그림이나 가르치는 학원은 때려치겠다면서 정말로 학원을 그만둬 버리는데요. 이 반응을 보았을 때 요타스케의 그림의 순위는 상당히 하위권이었겠죠. 실제로 자기 순위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요타스케는 오른쪽 벽에 그림
그림을 보고 있는데 출입문 왼쪽 위부터 순위대로 진열했으니 오른쪽 벽에다 심지어 아래쪽이라면 거의 최하위 순위를 받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원작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애니가 유추할 수 있게 신경 써서 그려줬어요. 화가 잔뜩 나버린 요타스케는 야토라에게 고작 이딴 입시학원 그림이 미술의 전부라 생각하지 말라며 입시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좋은 그림이 아니라 합격하는 그림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야토라는 큰 충격을 받고 마는데 안 그래도 야토라는 대생 실력이나 미술을 보는 눈은 요타스케보다 훨씬 떨어지고 미술 지식이나 발상의 창의성은 하시다보다 훨씬 떨어지는 자신이 어떻게 셋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입시용 그림은 따로 있으며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 입시용 그림이다 같은 말을 들어버렸으니 야토라는 자기 순위가 높았던 건 그냥 학원에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그려서였던 건지 자유롭게 즐겁게 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이번에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이 한 건 예술이 아닌 그냥 수험이었다는 건지 스스로의 그림에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야토라의 독백이 정말 좋았는데 일반적인 수험 공부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답 자체는 정해져 있고 거기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맞고 틀렸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지점도 아무리 멀지언정 뚜렷이 보입니다. 하지만 미술은 이게 정답인지 한순간도 확신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처럼 정답처럼 보이는 별빛을 향해 손을 뻗고 움켜쥐어도 정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게 미술이고 이래서 미술이 힘들다는 게 잘 드러나는 장면 연출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가을이 되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진짜 예술이 맞는지 단순히 수험 공부 미술 과목은 아닌지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야토라에게 학교 미술 선생님은 우선 도쿄예대 축제를 한번 가보라고 제안합니다. 미술부 친구들은 축제날 다들 시험이 있거나 지원을 안 했거나 해서 안 가고 유카도 딱히 갈 생각이 없다며 자기 빼고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퀀스 전체에서 유카가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대사도 방금 자기는 안 가겠다고 말한 게 전부인데 심지어 얼굴을 안 보여준 이유가 시퀀스 내내 엎드려 있어서이고 엎드린 유카를 단독으로 잡은 화면까지 있다는 건 무척 의미심장하죠. 안 그래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면 차라리 죽겠다는 위험한 말까지 했는데 3화에서는 그 직후 다시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회복할 수 없는 문제였고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유카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축제는 야토라의 친구들과 함께 왔고 나름대로 즐기려고 해보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오히려 지금 자기는 도쿄예대에 붙으려고 온몸 비틀기를 하는 와중에 내가 하는 게 그림이 맞나 의심까지 들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여기서 머리끈 팔고 커피 오코노미야키 팔고 초상화 그려주기 부스 열고 있는 개 NPC 같아 보이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그 까마득한 도쿄예대 시험을 합격해서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하자 야토라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야토라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거는데 알고 보니 이분은 요타스케의 어머니였고 마침 요타스케와 함께 대학 축제를 구경 온 것이었죠. 요타스케를 알아본 것만으로도 깜짝 반색하면서 요타스케 친구냐고 물어보는 게 딱 봐도 요타스케는 진짜로 친구 한 명 없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같이 좀 축제 구경해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고 그렇게 야토라는 둘이서 축제 그림들을 감상합니다. 요타스케의 혹평은 도쿄예대 전시작들을 보면서도 여전했지만 야토라는 이번에는 왠지 요타스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새 미술 보는 눈이 조금 더 성장한 거죠. 그런데 야토라가 자기 말에 동의를 해주는데도 요타스케는 표정이 영 좋지 않더니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야토라가 오길 잘했다고 하자 결국 폭발해버리는데요. 俺苦手なんだ矢口さんのこと美術じゃなくてもよかったくせに 미술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말에 야토라는 엄청나게 분노하지만 나름대로 양아치에다 키도 덩치도 더 큰 야토라가 진심으로 분노하는데도 거기에 쫄면서도 끝내 시선을 피하지 않는 요타스케를 보면 요타스케의 방금 대사도 상당히 진심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이때 야토라의 친구들이 그를 발견하면서 둘의 갈등은 일단락되고 저 녀석한테 안 좋은 말이라도 들은 거냐는 친구들의 말에 야토라는 자기가 더 잘 그렸더라면 이런 소리 듣지도 않았을 거라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야토라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저런 말을 들은 것인가? 오히려 훨씬 못 그렸을 첫 번째 수업 때도 야토라는 요타스케의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콩쿠르에서는 요타스케의 순위를 앞지르기까지 했죠. 결정적으로 그날 요타스케의 말이 너무 분한 나머지 그 울분을 담아 그려낸 그림이 선생님의 극찬을 받으며 이 자리에서 입시용 그림은 이제는 사라진 말이라는 확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예전의 미대는 학생들의 그림을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쩍 봤을 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잔기술들을 실제로 대학별 특성에 맞게 가르쳤지만 미대에서 모든 그림을 꼼꼼히 심사하게 되면서 입시용 그림이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즉 야토라의 그림이 좋은 순위를 받은 것은 순수하게 야토라의 그림이 좋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는 게 정말 예술이 맞을까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야토라는 예술을 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미술 선생님이 직접 오피셜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요타스케가 한 말이 정말로 야토라 말 맞다나 자기 그림에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 말을 들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게 되는 거죠. 문제는 야토라의 그림이 아닌 요타스케 쪽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요타스케의 문제는 뭐냐? 첫 등장 때부터 계속해서 드러난 문제, 바로 극단적인 사회성 부족이죠. 인간관계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지 궁금할 정도의 대화의 보법, 친근하게 말을 걸어도 접근하려는 낌새만 보여도 질색하던 반응, 축제에 미술이랑 상관도 없는 자기 친구들을 셋이나 데려온 야토라와는 달리 고3씩이나 돼서 하다못해 혼자 오지도 않고 어머니랑 같이 오는 이 초식. 이렇게 요타스케의 문제를 알고 아까 장면을 다시 보면 이제는 이 장면에서 마치 요타스케를 가두는 듯한 프레임 구도가 왜 짜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이 장면이나 이 장면들도 단순히 요타스케의 실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만 넣은 프레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하필 여기서 요타스케가 폭발했는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시회 감상 시퀀스를 다시 뜯어보면 요타스케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며 어떤 그림을 혹평했고 거기에 야토라가 동의하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죠. 이 그림의 어떤 점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게 만드는 걸까? 여기에 요타스케는 글쎄 하면서 대충 넘긴 뒤 이 작품은 마음에 든다는 야토라의 말도 거의 무시해버리면서 여기서부터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야토라가 오길 잘했다고 말하는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마음에 안 든다 드립을 날려버리죠. 이 시점에서 야토라는 자기가 정말 미술에 진심인 게 맞을까? 내가 하는 게 예술인가 입시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사실 요타스케가 저런 말을 한 건 오히려 야토라가 미술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타스케에게도 느껴졌기 때문에 요타스케의 평에서 나아가는 질문이나 오길 잘했다는 대사와 표정에서 느껴졌기 때문에 너같이 다 가진 놈은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미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본적인 인간관계조차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모르는데 너처럼 사회성 좋고 친구 많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미술에까지 진심이면 정말로 미술밖에 없어서 미술에 진심인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심리가 쌓여서 폭발한 게 요타스케의 이 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요타스케의 심리 분석이었고 구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직후에 야토라가 그림을 시작하는 구도, 이 장면은 롱샷으로 찍으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야토라를 드러냈고 또 각도도 살짝 기울여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을 유발하죠. 그런 다음에는 캔버스를 클로즈업해서 화면에 가득 채웁니다. 마치 3화에서 나온 것 같은 야토라를 압도하는 듯한 태산 같은 캔버스죠. 하지만 이번에는 캔버스 앞에서 야토라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공부와 요타스케에 대한 울분이 야토라를 성장시킨 거죠. 야토라가 한 단계 성장한 그림을 완성하고 돌아간 뒤 요타스케가 짐을 가지러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방금 야구치가 왔다 갔다는 말을 해주고 그걸 왜 자기한테 말하느냐는 요타스케에게 그야 네가 야구치를 의식하는 게 보이니까 라는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요타스케도 스스로 야토라를 의식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야토라는 요타스케를 의식하게 만들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120일.